망치가 사실 없는데 아이폰을 부수려고 하거든요 지금. 좀 폭력적인데 죄송합니다. 안 부서. 튼튼해. 세계적으로는 사실 얼굴 인식에 반대하는 이런 캠페인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benfacialrecognition.com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얼굴 인식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어떤 정치인들에게 보내고 그걸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자꾸 메시지를 보내고 행사에서 얼굴 인식을 사용한다 하면 그거를 멈춰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이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활동가로서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활동가로서 하는 일들이랑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효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에 최대한 개입하기 위해 하는 그런 일들이죠. 실제로 이런 캠페인들 덕분에 그리고 캠페인과 더불어서 법적인 개입과 고소 그리고 의회에 이제 가서 항의하고 이런 일들을 시민단체들이 한 덕분에 미국의 몇몇 주는 특히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먼저 앞장서서 경찰의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사실 웃긴 게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정작 그 실리콘밸리가 속한 그 지역에서는 금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법들은 모든 세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또 무슨 대안들이 있을까요? 어떤 예술가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해커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이 얼굴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메이크업, 분장, 스타일링부터 시작해서 얼굴 인식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는 이제 자동차의 번호판도 인식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혼동시키기 위해서, 오류를 주기 위해서 이런 패턴이 그려진 옷을 입는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좀 탐나긴 해요. 저도 이 옷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다양한 차원의 시도들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대안이 뭐냐? 결론이 뭐냐? 우린 뭘 해야 하냐? 라고 하면 좀 착잡해져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해결책은 앞에서 봤듯이 캠페인을 벌이고 어디인가에 항의하고 정책에 개입하고 법에 개입하고 이런 건데 이런 얘기들은 되게 뻔하고 재미없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얼굴 인식이 무섭다. 얼굴 인식이 특히 홍콩 사태 보면서 와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쉽게 이목이 쏠리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제가 사진가가 아닌 활동가로서 하는 일들인데 이것들을 주로 다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더 힘들어요.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붐이 몇 년 전부터 일고 있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어떤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인공지능의 AI의 시대라면서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삘에 꽂혀서 열심히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광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언론 기사에 떴는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는 놀랍게도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국 노동시간 너무 이거 문제가 있다. 52시간 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법으로 이걸 강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100시간도 일하게 하고 왜냐면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런 개발이 되고 뭐 그런 주장이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 그나마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런 법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풀어줘야 한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조차도 4차 산업혁명의 광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0년 초에 그래피티인데요. 아마 터키 시위인지 어떤 화려한 어떤 시위 중에 있던 일이에요.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It will be tweeted. 혁명은 TV에 방송되지 않을 것이다. 혁명은 트윗될 것이다. 한창 이때 문제가 많은 독재국가, 뭐라고 해야 돼? 군부국가 이런 곳들에서 SNS와 인터넷의 어떤 막대한 대중적인 도입과 더불어서 커다란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커다란 시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복합적인 이유가 많겠지만 원동력 중 하나는 이런 트위터와 같은 신기술이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직접 내기 시작하고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자 이런 약속을 하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멋진 세계가 좀 열렸던 거죠. 이때 모두가 정말 열광했어요. 기술이 어떤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기술이 진짜 민주주의를 불러오고 기술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그냥 라이브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보면서 세계에서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혹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It will be watched. 혁명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다. 혁명은 감시당할 것이다. 이거는 지나가던 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지나가던 개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SNS로 어떤 민중들의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그러면 1차적으로 정부와 국가 권력이 그것을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미 그 사람은 SNS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용 약관에 모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감시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실 그런 멋진 일이 벌어지지만 멋진 일들은 결국 그 기술 기업의 광고 수익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어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일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조지 오웰의 1984 아시냐?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아시냐? 그리고 또 뭐였죠? 블랙미러 드라마 봤냐? 그런 일들이 사실 이미 강연을 하면서 저는 그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미 그런 픽션을 통해서 다뤄진 어떤 디스토피아의 세계는 실시간으로 그런 끔찍한 세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런 픽션을 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블랙미러에 나오는 막 인공지능이 사람을 막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1984 보면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개개인을 막 감시해요. 막 TV로 감시하고 어디 나오러 하고 통제하고 이런데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픽션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진 세상이 왔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대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뭘 해야 할까를 말해야 하는 게 사실 강연의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뭘 해야 할까요? 신나는 러다이트 인생. 러다이트는 혹시 아시나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전 이제 언제냐? 18세기인지 19세기인지 그런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공장에 공장화가 되고 기계가 막 들어와서 인간들이 하던 노동을 기계들이 대체하던 시기에 쉽게 보면 기계들을 부쉈던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요즘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은 기계를 그냥 부순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데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게 너네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떤 도입된 노동법에 대한 어떤 근간 체계의 노동운동의 한 그런 역사적 페이지. 물론 지금 러다이트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로만 묘사되죠. 뭐 스마트폰도 안 쓰는 사람, 어떤 SNS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러다이트라고 묘사를 하기도 해요. 사실 저는 이런 러다이트가 되고 싶어요. 왜냐? 너무 일단은 피곤하거든요. 항상 무슨 앱을 쓰든 나는 기업에 종속되어 있고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스마트폰은 정말 엄청난 감시 도구예요. 내가 하는 말들을 어쩌면 그대로 인식해서 그걸 또 광고에 쓸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도 딱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메신저는 정부에 의해서 감시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내가 SNS에 올린 정보들은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한 그런 뭐 오늘 영화 뭐가 좋았다, 오늘 나 뭐 좀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수집돼서 광고 수익을 위해서 다 쓰입니다. 전 좀 이런 것들이 지긋지긋해요. 잠시만요. 자, 저는 아이폰을 계속 써왔는데 너무 지겹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아이폰이 또 새 거가 나왔어요. 아이폰 프로가 나오면서 온갖 사진가들을 전부 다 매료시키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 아이폰 프로 카메라 대박.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 이제 아이폰 프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 온갖 SNS와 광고 페이지에 아이폰 프로를 사라는 광고 메시지가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화와 길거리 그냥 보이는 풍경에도 아이폰 프로를 구매하라는 게 너무 가득해요. 대체 왜 이런 고통에 내가 시달려야지? 이런 광고에 시달려서 얼마 전엔 아이폰 7을 아이폰 8으로 바꿨고 그 전에는 아이폰 5를 아이폰 7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 아이폰 3GS를 아이폰 5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 아이폰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대체 언제까지 발전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더 해악보다 더 좋은 영향이 많을까요? 저는 그래서 좀 지겨워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러다이트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망치가 사실 없는데 아이폰을 부수려고 하거든요 지금. 좀 폭력적인데 죄송합니다. 아이폰을 좀 부수려는데 안 부서. 튼튼해. 자, 아이폰을 부셨고요. 언젠간 하려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페이스북을 탈퇴할 겁니다. 네. 박수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겨워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 아이패드는 안 부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서 이거 일에도 써야 하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손들어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더 좋고요. 왜냐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폰을 부셔서 마음이 좀 착잡하거든요. 아이폰 프로요? 살 수도 있죠. 폰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야?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아이폰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부셔버렸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핸드폰 없이 제가 어디 가서 어떤 공적인 처리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핸드폰 없으면 인터넷 서비스 가입할 때 불가능해요. 핸드폰 번호를 자꾸 입력하고 인증을 받아야 돼. 뭘 하든 핸드폰을 통해서 인증받아야 합니다. 더 웃긴 건 아세요? 심지어는 한국 정부에서는 핸드폰에 어떤 내 주민증까지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핸드폰이 정말 전부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게 핸드폰에 담기는 거예요. 뭐할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언젠간 다시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